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사고수의 남미경입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장지승 기자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가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노유키 교육감 또 연결식이 12일 날 있었습니다. 전에 듣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도 조금 좀 느낀 바도 사실 있고요. 8일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죠? 점심시간이었죠. 네. 그때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도 당시 울산 지역의 기관장 모임이라 해가지고요. 네. 보통 시장, 교육감, 그다음에 경찰청장, 지검장, 법원장 보통 이런 분들 오신 자리거든요. 그때는 경찰청장이 주재한 자리죠. 주재한 자리였죠. 그래서 네. 한 대여섯 분 오셨을 거예요. 울산 네네네. 기관장들. 그러니까 지역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식사를 한 경찰청장 운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심폐소생술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청장이 바로 옆방으로 뛰쳐가가지고 불러와서 심폐소생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사실은 전조 증상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심근경색이. 일단 그 자리에서는 실제로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식사도 초반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자리도 갑자기 이제 딴 얘기 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래 되신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게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게 갑작스럽게 어떤 증상이 이렇게 뭔가 나타나서 사망하기까지는 뭔가 어쨌든 전조 증상이 꼭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노 교육감님이 이거를 놓치신 건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알고는 계셨는데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이거를 잘 그때 바로 치료를 못 하신 건지 또 어떤 한간의 소문에 따르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예약을 이미 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말 이게 별의별 얘기는 다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제 거기 참여했던 분한테 지금 들은 얘기인데 좀 여러 가지 어쨌든 소문도 좀 우선했었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심장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치료를 받아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장이 좀 안 좋으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관련 행사 같은 데 주로 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 외부냐 또 이제 직접 찾아가가지고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게 일정을 좀 소화하고 계셨다는 거는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교육감 운전기사분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운전기사분들은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은 서로 또 대기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잖아요. 수행비서분이시죠. 네.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게 요즘 최근에 일정이 많았다, 많이 힘들어하시더라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 전에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있었어요. 안색이 좀 안 좋았다라는 얘기도 들렸었고 일단 좀 많이 바쁘게 돌아다녔죠. 그것만큼은 맞다. 일정을 좀 이렇게 많이 소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어쨌든 그 교육청 예산이 다 줄줄이 삭감됐고요.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으셨던 걸로 알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일단 맞는 얘기도 없고 아닌 얘기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사실 노키 교육감이 이전에 송치를 시작하고 있을 때는 사실 예산 문제 가지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죠. 그렇죠. 다 해줬죠 울산시에서. 그 울산시 예산의 절반이 교육청 예산이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다 해줬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좀 사실 예산 결정이 좀 뒤늦게 나긴 했지만 어쨌든 안 된다는 분위기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을 것이다라는 거는 추측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게 간접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어서 직접적인 그 죽음에 이르게 한 사인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안타까운 사연이다 보니까 다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수는 있어요. 그죠? 또 여러 가지 또 소문도 무성했었다면서요. 또 이야기해 주시죠. 사망하고 난 뒤에 그 기관장 모임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지 않느냐. 그날 그 식사 자리에서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이건 가짜 뉴스는 아니고 뉴스로 나온 건 없으니까 가짜 정보로 봐야죠. 그럼 가짜 정보가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아까 있었던 분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가짜 찌라시 정도 된다는 말인가요? 뭐좀 문서 형태로 돌아가진 않았고요. 안 왔고 그냥 이렇게 소문만 네. 그냥. 그리고 누가 또 장례식 관련해 가지고 뭐 그런 절차하는 도중에 뭐좀 그런 얘기로 오가면서 네네네. 좀 안 좋게 또 언성이 높아지고 네. 그러니까 이후에 다른 사람들끼리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경우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 아까 그 자리 참석하신 분들 얘기했잖아요. 네. 뭐 시장도 있었고 교육감도 있었고 경찰청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검장도 있었고 법원장도 있었고 네. 뭐 이런 자리잖아요. 네. 언성이 높아지기가 쉽지 않은 자리죠. 그렇지는 그리고, 그렇게는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네. 거기에 있었던 당과장분께 얘기 들었는데 네. 전혀 뭐 사실 무근이고요. 참여하셨던 그 6분 중에서 한 분의 얘기는 예, 그런 고성이 오간 적은 없다. 없다. 예. 그리고 그걸 거짓말 할 일도 없죠. 왜냐하면 같이 있었던 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예, 그걸 예. 거짓말 할 분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도 오가긴 했죠.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네. 실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교육 그 예산 그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사과 문제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셨던 분들 중에 예. 그 시의회 의장님하고 이제 시의원들하고 예. 같이 이렇게 그 왔었잖아요. 예. 그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례식장 계셨던 분들이 빨리 일어나자 얘기를 뭐 했었다. 그리고 이제 의장님하고 이제 시의원들이 오고 나서 좀 분위기가 예. 좋지 않았고 좀 뭐 반발도 있었다. 예.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뭐 시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네.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좀 정치색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어차피 그분들은 서로 이제 보면 싸우는 분들인데 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죠. 근데 그게 뭐 그건 단발적인 거고 실제로는 울산시의회에서 네. 또 한번 이제 제대로 네네네. 좀 이제 서로 얘기가 오갔죠. 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직 시의원, 예. 현직 시의원. 울산시 의원 이렇게. 보면은 네. 울산시 의원이 지금 22명이죠. 네, 22명입니다. 그 중에 민주당이 1명이에요. 그렇죠. 다 국민 나머지 21명이 국민의힘이니까 예. 사실 뭐 기자 혼자서 뭘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전 시의원, 7대 시의원들이 했던 그 민주당 쪽에 네. 그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때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14일 날 이제 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시의회가 그 교육청 예산 286억 삭감했다. 이 중에 뭐 통일이나 노동 인권, 성교육, 그다음에 뭐 기후위기 대응 이런 거 보면 약간 이제 민주당 쪽에 좀 진보 쪽에서 많이 하는 그런 교육이거든요. 네. 이런 예산 다 잘랐다. 그래서 뭐 이거 교육은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시의회가 울산시 교육청의 그 사업을 거의 좌지우지하느냐.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 달라. 예, 그렇게 이제 민주당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을 그러니까 했을 오전에 텐데요. 이렇게 기자하기는 하니까 네. 오후에 곧바로 국민의힘 네. 측에서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또 반박 기자회견 열었어요. 네. 그 286억 그 삭감했다 그러는데 실제 그 중에 200억은 그 울산시 교육청이 그 제주도에다가 호텔 매입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수학여행 가고 그러는데 갈 때 계속 뭐 호텔 여러 군데 찾고 이러니까 예. 아예 울산시 교육청에서 호텔을 사겠다. 예. 근데 그걸 아예 그냥 그렇죠. 삭감이 됐죠. 그 부분은 좀 사실은 네. 그 비판이 많았어요. 네네네. 뭐 굳이 사야 되나. 그리고 그 호텔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비싸게 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저런 얘기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200억을 이제 없앴죠. 네. 그 다음에 또 동해분교라고 네. 있는데 거기 이제 독서체험관지 만든다고 하는 거. 네. 그것도 이제 잘랐고 이렇게 좀 큼직하고 자르고 네. 아까 얘기한 뭐 민주당이 얘기한 뭐 생태교육, 노동인권교육, 뭐 교육 변화 이런 교육 그런 거는 한 30억 그 나머지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할 때는 280억 깎았는데 그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 그 국민의힘 측에서는 대부분의 금액은 그 호텔 구입하고 이런 비용이었다. 근데 그 뭐 그런 걸 얘기하느냐. 너무 호도한다. 이러면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죠.
교육감도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선출직이면 만약 우리가 지금 진보 교육감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들 교육은 진보를 해달라 이런 선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좀 되도록 어느 정도는 밀어줘야 된다. 네, 노교육감의 그 철학에 들어간 이 통일 교육, 뭐 노동 인권 교육, 성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관련 예산은 뭐 좀 뭐 그렇게 뭐 살렸어도 됐지 않나. 뭐 저는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워낙 그 그렇죠. 호텔 그 매입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게 대다수죠. 대다수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는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사실 286억 깎은 게 아니라 그렇죠. 몇십억 깎은 거예요. 예. 너무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시에서 너무 자르지 않았느냐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지어 틀었다라는 생각을 예. 할 수도 있죠. 또 네. 한편으로는 네. 그게 정당한 권리니까 네네. 어차피 그 뭐 다 세금으로 가는 건데 예. 뭐 그렇게 너무 한 거 아니냐, 그 정당하게 뭐 할 수 있는 거지 않느냐. 특히 또 울산시 교육청이 친환경 급식, 그다음에 무상교육 교복, 네 무상교복, 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복지 정책은 거의 지하 수준에서 거의 전국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전국 최고 수준이죠. 예,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돈 주는 입장에서 보면 뭐 평균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씀하신 대로 노교육감이 그 교육감 자리가 선출직이잖아요. 그쵸. 두 번째 어쨌든 당선이 예. 되셨고 재선이죠. 이 앞에 그 지역 선거에서 네. 지방 선거에서 그 어쨌든 다 빨간당이 다 거진 차지를 했단 말이에요. 뒤집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 시민분들이 선택을 진보 교육감 쪽으로 선택을 네. 해주셨어요. 물론 이분이 뭐 보수 쪽의 정치인들한테도 뭐 인기가 없는 교육관님은 아니시긴 하지만 어쨌든 의미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분이 일을 잘하셨어요. 네. 그 이전 교육감들 같은 경우에 네. 워낙 전부 다 문제가 생겼죠. 전부 다 가셨죠. 조금 뭐 예. 네. 안 좋은 일로 다 했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일 없고 유일하지 않나요, 예. 이분이? 그리고 저번에 송철시장 있을 때 네. 노키 교육감도 이제 직무수행 평가하면 네. 처음에는 안 좋았어요. 네. 거의 뭐 밑바닥이었죠. 네. 밑바닥으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끝날 때는 1위로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맞아요. 재선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학부모들한테 신뢰를 받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실력으로 좀 예. 뭐 승부를 했다. 그러니까 또 네. 취임할 때 제일 처음에 2018년에 네. 취임할 때 그때 이제 울산이 최하위권이었던 게 뭐 교육감의 지지도도 최하위였지만 네. 청렴도 뭐 이런 것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네. 교육복지 네.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교육복지도 최하위권이었는데 네. 둘 다 최상위권을 걸어냈어요. 교육복지, 청렴도 청렴도, 또 자신의 또 직무수행 교육감 직무수행도가 다 아. 밑바닥을 다 상위권 이상으로 끌어올리신 그렇죠. 다 분이셔서 끌어올렸고 뭐 못 올린 거는 학생들 성적 하나 못 올렸죠. 맞아요. 성적은 좀 울산이 항상 꼴찌였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노교육감님 그런 좋은 평가를 네. 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분이고요. 이건 인정해야 되죠. 해야 되고 또 교육 철학이 명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울산시로서는 또 학부모들로서는 좋은 교육감 좀 잃었죠 사실. 맞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